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 상임대표 구본철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최초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핸드폰 공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여러분의 핸드폰을 대한민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기획 정리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이버 증권을 대한민국에 최초로 도입했고 미래세대우 증권을 최초로 창업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온라인 쇼핑, 호스팅 쇼핑몰을 대한민국 최초로 개발한 여러분의 디지털 1세대 선배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이 죽어가는 것을 보지 못해 원자력 살리기 국민 행동을 만들어 우리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대통령은 후쿠시마에서 동경에서 지진이 9.2로 강도로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때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했습니다. 30km 이내에 지역 주민들이 모두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후쿠시마에서 1368명이 죽었으니 그러면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문 닫아야 되겠다. 당연히 닫아야 됩니다. 24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가 되고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이 죽든지 말든지 사람이 죽었으면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짓말했습니다. 어떤 자식이 A4 용지에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죽었으니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닫아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겁니다. 그것을 받아든 대통령은 당연히 원자력 산업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전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지금 대한민국의 공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10마이크로그램 이상 들어가면, 초미세먼지 10마이크로그램 이상 들어가면 우리 청년들의 정자수가 줄고 가인 우리 여성들의 임신율이 20%가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세계 최고로 개발한 원자력 발전소를 죽이는 겁니까?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전기료가 너무나 싸니까 너무나 많이 쓴다고 환경주의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올려야, 비싸야 전기를 많이 안 쓴다고 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환경주의자들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장합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합니까? 대한민국의 환경은 환경주의자들이 지키는 줄 알았고 대한민국의 여성 인권은 대한민국의 여성 단체들이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봤더니 환경주의자들, 여성 단체들은 모두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이익단체들이었습니다. 5년 동안 바다에 물 들어왔으니까 이제 5년 동안 해쳐먹자 난리를 났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기 계시는 여러분 중에 과연 몇 분이나 주택이 있습니까? 아파트가 있습니까? 놀랍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파트 사는 거 놓쳐가지고 이제는 아파트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기 계시는 분들 아파트 사실 수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알았습니다. 이자들이 전부 신도시에 투기를 해놓고 일부러 아파트 값을 올렸던 것입니다. 신도시 개발은 그렇게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는 신도시 계획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갑자기 이유 없이 홍두깨격으로 임대차 3법을 만드니 뭐니 하면서 아파트 값을 들쑤시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단군 이래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른 나라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파트 값이 오르면 당연히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안 늘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은 모두 아파트를 늘려야 된다, 용적률을 높여야 된다, 밀집도를 좀 늘려서라도 아파트를 좋은 곳에 공급해야 된다. 우리 청년들이 시집 장가 가기 전에 모두 아파트가 한 채씩은 가져야 된다 라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은 절대로 공급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아파트 값을 일부러 올렸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신도시 개발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신도시 개발을 했을까요? 이 자식들이 전부 신도시와 신도시 주변에 모두 땅을 미리 사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주인인 이 나라의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5년 동안 정권을 책임졌다고 저들 마음대로 주택값을 올려서 신도시 개발 명분을 찾더니 이제 그 신도시 주변에 온통 투기꾼으로, 심지어는 공기업 직원들까지 투기꾼으로 투자해서 5년 동안 물들어왔더니 이제 먹자 눈 감고 해 처먹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의 주택 구입 기회를 박탈하고 자기들은 신도시 주변에 투기해서 해쳐먹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기에 과연 몇 분이나 미리미리 아파트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이런 상황이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84, 세계 최고고 최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기에 청와대 일자리 전광판 만들어 놓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한 번도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아파트 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우리 청년들의 아파트 구입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그래놓고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니까 야 그래 이제 신도시 개발을 해야 되겠지? 아파트 값이 올라갔으니까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겠지? 아파트 값이 오르면 주택 공급 늘려야 되는 건 어린 애들도 합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창훈이가 나타나더니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 신도시 6곳을 5곳을 개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변창훈이가 신입니까? 도착하자마자 임명되자마자 신도시 개발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신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값이 안정되어 있으면 신도시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의도적으로 아파트 값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올렸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죽든지 말든지, 우리 청년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든지 말든지, 아파트가 없어서 장가를 가든지 말든지, 아파트가 없어서 시집을 가든지 말든지, 그래서 출산율이 0.84로 떨어지든지 말든지 이미 신도시 주변에 저들은 다 땅을 구입해놓고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오르니 신도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언론이 여론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걸 핑계로 아파트 신도시 개발을 5곳을 지정했습니다. 변창흠이 오자마자 아파트 5곳을 지정했을까요? 그리되면 변창흠은 천재입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천재입니다. 몇 개월 만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 변창흠이 오자마자 광명시흥지구에 아파트 지역을 한 곳도 추가했습니다. 이제 봤더니 LH 직원들이 전부 투기를 해놓았던 곳입니다. 변창흠이 사장으로 있을 때 광명시흥지구의 아파트 투기를 다 해놓고 김현미가 광명시흥지역을 제외한 5곳에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지정하니 이제 LH 직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장님이 있을 때 우리가 같이 광명시흥지역에 다 투기를 해놨는데 왜 광명시흥지역은 아파트 신도시 개발 계획으로 편입하지 않는 것입니까? 야단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변창흠이 장관이 되자마자 기존의 5곳에다가 광명시흥지역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왜 추가했는지 봤더니 LH 직원들이 전부 그쪽 지역에 땅 투기를 해놨습니다. 분명히 김현미가 계획한 5개 지역에도 국토부 직원 뭐 할 것 없이 다 투기를 해놨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기에 청년 여러분 중에 과연 아파트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몇이나 됩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저 잡것들의 세상입니까? 잡것들은 세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세고 하늘 끝 같더라도 세월의 태풍은, 세월의 쓰나미는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이제 신도시 개발 계획을 정권 말기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미 저들은 신도시 주변에 부동산을 다 투자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신도시 개발 계획을 하려면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야 합니다. 여러분, 정권 초기서부터 아파트값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꿈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 희망을 꺾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눈빛에 꿈과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사파 586 애들이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실패의 구렁텅이로 쳐넣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를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오르려고 생각했습니까? 당연히 오를 거라 생각하면 신도시 개발 계획은 했어야 합니다. 정권 초기에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말이죠, 정권 초기에 아파트 설립 계획을 다 계획해 놓고 자기들이 목표한 주택값이 오를 때까지 책상 속에 처박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 아파트값이 3배, 4배, 5배 오르니까 이제는 신도시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언론과 함께 대한민국의 최대로 5군데, 6군데의 신도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변창흠 장관이 오자마자 했습니다. 갑자기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권 초기서부터 아파트 계획은, 신도시 계획은 이미 수립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 청년들의, 우리 아름다운 청년들의, 자랑스러운 청년들의 주택 구입 꿈과 희망을 꺾어버렸습니다. 왜? 저들은 이미 신도시 주변에 투기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의 마지막 투기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구본철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 상임대표, 실명으로 정치 버스킹 2회째입니다. 구본철은 대한민국 최초로 여러분의 핸드폰을 대한민국에 도입한 사람입니다. 구본철은 사이버 증권으로 미래세 증권을 최초로 창업한 사람입니다. 구본철은 여러분이 지금 즐기고 있는 온라인 쇼핑을 대한민국 최초로 도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디지털 1세대 구본철, 우리 청년들의 희망과 꿈이 망가지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희망은 여러분의 스스로 만들어가고 키워갈 수 있습니다. 누가 꺾지만은 않는다면 말이죠. 그러나 이 정권은 지금 원자력 산업, 세계 최고의 원자력 산업을 꺾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로. 지금은 원자력 산업 꺾으면서 2만 명 이상의 근로자들의 직장을 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독일보다도 3분의 1 전기료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싼 전기료를 옆에 프랑스로부터 도입합니다. 그래서 독일의 전기료는 3분의 1밖 우리의 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대한민국이 원자력 산업을 폐기한다면 전기료는 10배가 오를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대체 이 정권은 거짓말 한두 번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못됐고, 두 번, 세 번, 네 번 거짓말하면 청년들과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권이 되는 겁니다. 이자들이 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면서 왜 대한민국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가, 이유를 국민 앞에 속 시원히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공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청년들의 임신율이 20% 이상 떨어지고 우리 청년들의 정자수가 급격히 감소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0.84% 출산율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 서울 시민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울진지구, 영덕지구, 삼척지구, 부산 기장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잘못돼도 반경 30km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문제 없습니다. 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이 원자력 산업을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행히 호남에서도 70%가 찬성합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정권이 호남에 48조를 들여서 풍력 발전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8.2기가 조율 12%로 하면 겨우 1기가 와트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1기가 와트면 원자력 발전소 1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1개는 5조 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안 앞바다의 해상 풍력단지를 48조를 들여 짓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남 사람들을 속이고 우롱하면서 신안 국민들에게 연간 600만 원의 소득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공기마시듯 합니다. 48조를 들여서 신안 국민의 600만 원 소득을 올린다면 차라리 인천 앞바다에 해상 풍력단지를 건설해서 인천 시민들에게 600만 원 소득을 올리는 게 어떻습니까? 거짓입니다. 완전히 거짓입니다. 가덕도는 또 어떻습니까? 가덕도는 건설 자체가 불가능한 공항입니다. 여기에 29조 아니 30조가 들 수 있습니다. 가덕도 자체는 건설 불가 지역입니다. 건설교통부, 법무부, 기재부가 반대했습니다. 공무원들이 고백했습니다. 장관님, 나는 도저히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에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내중에 정권이 바뀌어 공무원들을 처벌한다면 나는 처벌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에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가 반대했습니다. 우리 뛰어난 공무원들, 정권이 바뀌어도 가덕도 신공항에 29조, 30조가 퍼부어도 공무원들은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의 수장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이, 부서들이 가덕도 신공항은 안 됩니다. 서명하고 연명 서명했는데 그 윗사람이 너 죽을래? 하고 대통령이 가덕도 특별법을 사인했습니다. 대통령이 내중에 처벌받아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먼저는 월성 1호기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한 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법정에 서야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세계 최고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계획을 했다는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엔 원자력 발전소를 허물고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상식 있는 사람들이 도덕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의 쌀인 전기료를 태양광으로 한다면 불안해서 대한민국의 데이터 센터 제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그 얘기는 대한민국의 전기가 세계적으로 깨끗하고 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가지고 대한민국에 공장이 들어오겠습니까?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겠습니까? 대한민국 언제부턴가 이 고본철이가 IT 박사로서 제가 있을 때는 세계 최고의 IT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덜란드가 IT 강국입니다. 5G 대한민국 되는데 20%도 되지 않습니다. 통신사가 속이고 있습니다. 5G가 된다면 지금보다 전기가 5배가량 더 됩니다. 이제 6G 시대가 옵니다. 7G, 8G, 10G 시대가 올 겁니다. 대한민국은 정보통신 강국으로 더 발전해야 합니다. 5G 시대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초로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을 최초로 도입한 구본철 대한민국의 IT 강국에서 밀려나는 이 현실을 보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대는 정보통신 혁명이 아니라 제4차 혁명인 디지털 혁명 시대를 주관할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결정하지 못하도록 원자력 산업을 죽이고 있습니다. 왜 죽였을까요? 이 자들이 보니까 18조 원 태양광 산업에 쳐넣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다 헤쳐먹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신도시 계획도 일부러 아파트 값을 올려서 우리 청년들의 아파트 구입 의욕과 꿈과 희망을 꺾어놓고 자기들은 이미 신도시 주변에 미리미리 다 땅을 사놓고 국민이 언론이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아파트를 공급해야 된다고 야단치니까 슬그머니 미리 준비했던 신도시 계획을 여러분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것도 6곳에. 그러면서 그 주변 땅은 몽졸이 저들이 투기를 해놓았습니다. 왜 아파트 값을 올리는가 했더니 저들 투기를 회수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왜 원자력 산업을 죽이는가 했더니 저들 태양광 사업자들 586 양아치들이 다 헤쳐먹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신안 앞바다 48조 풍력단지 설치해낸다고 했더니 환경주의자들이 그 공사는 내가 하겠다. 어민들이 죽어나고 바람갑이 140m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그 속도에 머리가 아파서 어민들이 죽을 지경인데도 환경주의자들은 이제 물 들어온 마지막 1년이 남았으니 그 공사는 내가 하겠다고 야단들입니다. 잘됐습니다. 환경주의자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본서부터 허물어뜨리는 줄 몰랐습니다. 여성인권자들이 대한민국의 여성인권, 젠더인권을 이렇게 허무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았습니다.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러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환경주의자들, 여성인권 단체들이 우리 여성 청년들의 인권과 미래와 꿈과 희망을 짓밟는데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본철 실명으로 오늘 두 번째 정치 버스킹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서울은 맑은 공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맑은 공기는
울진 지역이고 영덕 지역이고 영월 지역이고 부산 기장 지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지역은 지금 당진에 있는 화력발전소, 인천에 있는 LNG 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로 매일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정답성은 줄고 우리 청년 여성들의 임신율은 20% 이상 떨어집니다. 출산율 0.84,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을 무시하고 미신만은 쫓는 정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